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번에 이제 티어표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24년도에 롯데 기둥이 단연코 외국인 선수들이었죠. 거의 모든 팬분들이 반즈나 레이스 재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커뮤니티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걸 보다가도 윌커슨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윌커슨에 대한 얘기가. 특히 이제 시즌 중후반 넘어가면서 조금 맞아 나갈 때부터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홈런 개수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윌커슨 재계약 반대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작년보다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피안타가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지표가 있는데 규정 이닝 투수 중에 1위예요, 피안타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내년에 만 36세. 나이가 좀 진짜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에이징 커브가 무조건 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돌아요. 올해 김광현이 만 36세거든요. 생각보다 김광현도 이제 나이 많죠. 네, 이제 타이브레이크전에서 로하스한테 홈런 맞는 거 타팀 팬인데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내가 알던 김광현의 아니니까. 그 마음이 좀 되게 진짜 좀 찡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자고요. 작년보다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초에 돈하면 안 된다. 불가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닝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나요. 작년에는 대놓고 내체용병으로 들어와서 80이닝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96이닝 풀시즌을 뛰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표가 나빠졌다는 게 9이닝당 탈삼진이 줄어들어서 순수 9위가 나빠졌다느니, 아니면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서 순수 투수의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그리고 이제 포심 평균 구속도 떨어졌다느니, 이런 현상은 뭐 내년에 풀시즌을 한번 또 뛰고 났을 때 뭐 떨어졌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닝 수가 극단적으로 차이 날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닝 수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이제 똑같이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러고 포심 구속이 0.9kg 떨어졌어요. 근데 0.9kg라는 것도 참 의미 없는 변동폭인 게, 메이저리그에서도 1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1.6kg거든요. 근데 이 미만의 구속 감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풀시즌을 뛰었는데 또 0.9kg가 떨어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합하면 1.8kg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에이징 커브가 왔느니 이런 걸 논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닝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선발 투수라는 좀 특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선발 투수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무원, 5이닝만 먹고 내려간다. 이거를 기준으로 풀시즌을 뛰면은 150이닝이 되고, 6이닝으로 풀시즌을 뛰면은 180이닝이 되죠. 왜냐하면 보통 29에서 30등판이 KBO 일반적이니까. 근데 이 선발 투수의 지표 우열을 따질 때 제가 항상 생각하고 그 얘기할 때도 꼭 얘기하는 게 30이닝 단위로 오차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표, 그냥 뭐 평균 자책점 그리고 POPS 이런 게 다 같다고 전제하에 180이닝 WHP 1.3을 기록한 투수 A랑 150이닝 WHP 1.2를 기록한 투수 B를 과연 B가 WHP가 더 낮으니까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발의 본분, 이닝 이팅에 대한 가중치를 무조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닝이 30이닝 더 많고 WHP는 0.1 높으니까 동급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저는 오히려 이닝 30이닝 더 먹은 게 더 낫다, 그래서 A가 B보다 낫다라고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발의 덕목은 무조건 이닝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왜 하필 30이닝일까요? 보통 한 번 등판을 했을 때 5이닝으로 쳤을 때 5, 6이닝 치면 한 달에 보통 5번 등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판은 한 달, 아니면 악몽이 한 달,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인스타 게시물에서도 다루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뛰어난 선발, 그러니까 A에서 S급 선발 기준으로 등판당 6이닝을 소화하면 한 달에 30이닝이 찍혀요. 왜냐하면 한 달에 보통 5번 등판하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 아까도 말했지만 버닝 타임이 될 수도 있고 극도의 슬럼프가 될 수도 있는데, 30이닝 이상 차이 나는 두 투수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안타 1위, 규정 이닝 투수 중에 1위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할 얘기가 있죠. 네, 엄청 많아요. 네. 이게 현대 야구에서 올드스쿨, 흔히 말하는, 왜 최근에 우리의 영구결번 10번 이대호 님도 이것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사장님은 이 올드스쿨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거 승! 타자는 또 100타점 30홈런 이거. 아, 맞아요. 뭐 30, 100,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왜 1번 타자는 무조건 발 빠른 타자, 2번은 작전 잘하는 타자, 뭐 이런 거. 예, 4번 타자는 홈런 타자. 그쵸, 그다음에 승수는 무조건 투수는 10승 투수. 맞아요. 그게 이제 투승 타타거든요. 투수는 승리, 타자는 타율. 이게 딱 올드스쿨 네. 야구죠. 그게 저는 제일 먼저 항상 떠올라요. 그 투승 타타. 근데 이게 반대로 타자한테 타율 들이미는 게 진짜 쓰잘데기 없듯이 투수한테 피안타수 들이미는 것도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요새는 타율보다는 좀 OPS를 되게 많이 보는 투세고 그쵸.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고 왜 넘어가면 이제 좋을 타자 거고. 같은 경우에도 OPS 중요하게 보고 뭐 WRC 플러스랑 WAR이랑 뭐 순장 타율이랑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근데 투수 같은 경우에도 그 보직별로 중요한 지표가 다르죠. 선발은 그렇죠. 이닝 그리고 POPS. 왜냐하면 그게 타자한테 OPS가 중요하듯이 선발은 POPS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던맨이랑 클로저는 WRCP가 막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윌커슨의 POPS랑 WRCP를 뒤져보면 규정 이닝 투수가 20명이 있어요, 올 시즌에. 근데 그 중에 POPS는 8위, WRCP는 5위로 아주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20명이니까는 사람 수가 너무 적지 않냐 해서 규정 이닝의 70%로 범위를 넓혀도 33명 중에 9위, 5위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고 저는 사실 이 선발 투수 196이닝 자체가 아, 이게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안타 1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세 번째인데 에이징 커브. 이거는 조금 저도 우려가 돼요. 왜냐면은 이런 발레가 한번 있었어요. 스트레일리가 있었잖아요. 둘 다 털보라서 이제 더더욱 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에이징 커브라는 게 보통 신체 최정점을 한번 딱 찍었다가 쭉 내려오는데 33, 4 이제 평균적으로 35, 6 이 정도부터 에이징 커브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뭐 예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좋은 예시가 올해 노경은.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뭐 평균 자책점이 5점대가 될 거라느니 구속 2kg 떨어질 거라느니 뭐 진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얼마나 떨어질지.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 가정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생산적인 논쟁을 하자면 시선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제 만약 내년에 9위가 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성적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거를 논하는 게 옳은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이 논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윌커스는 구독자분들도 다들 아실 건데 파워 피처가 아니고 피네스 피처에 가깝습니다. 이게 패티즈 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PF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파워 피네스 레이시오. 쉽게 말해서 이 투수가 파워 피처인지 피네스 피처인지 아니면 중립인지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 계산식이 이제 팔삼진과 볼넷을 합친 것에서 이닝을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0.93 이하면 피네스 피처라고 부르고 1.13 이상이면 파워 피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팔삼진과 볼넷을 더한 거에서 총 상대한 나누기. 타자수를 나눴을 때 이 값이 0.24 이하면 피네스 피처, 피네스. 0.28 이상이면 파워 피처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떨까요? 윌커슨이 이제 PFR이 0.99, 두 번째가 공식으로 0.238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99라는 값이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거는 피네스 피처에 가깝죠. 그러니까 가깝다고 할 수 중립이지만 있죠. 피네스 피처에 많이 가깝다. 음. 그리고 두 번째 공식 기준으로는 대놓고 아예 피네스 피처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완전히 피네스 피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네스 피처 하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볼넷을 잘 안 주죠, 보통. 대신에 삼진도 적죠. 삼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속이 막 엄청 뛰어난 투수들은 보통은 아니죠. 맞아요. 피네스 피처들이. 그냥 대놓고 집어넣어도 뭐 스윙을 할 수 있을 만한 헛스윙이 나올 만한 그런 구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피네스 피처 특징이 부족한 구위를 아주 절묘한 로케이션과 피칭 기술
그런 걸로 커버하는 유형인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 부위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의 요구치라고 하죠. 이거마저도 충족을 못하게 되면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파워 피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윌커슨도 아까 말했듯이 피너스 피처 계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위가 떨어졌을 때 그럴 여지가 다소 있고요. 근데 이것도 속단하면 안 되는 게 어디까지나 이건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피치 투수, 포심, 슬라이더, 커브 이 세 개밖에 구성 못하는 피네스 피처가 에이징 커브를 맞았을 때 이때 떨어지는 성적폭이랑 윌커슨 같이 커터나 체인지업 같이 아주 까다롭고 손감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구종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투수가 부위가 떨어졌을 때 성적이 안 좋아지는 정도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구속이 떨어졌다고 칠 때 이 구사율을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피칭 레퍼토리를 바꾼다든지 뭐 원래는 포심을 초구에 놓고 뭐 결정구는 커터나 체인지업을 했는데 부위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커터 말고 슬라이더 뭐 아니면 체인지업을 좀 더 늘린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커버를 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준수한 성적을 기록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사실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여담으로 이제 가끔 시청자분들이 아 왜 이 친구는 체인지업을 못 던져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체인지업이라는 구종 자체가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공은 아니에요. 네. 체인지업은 왜 아무나 못 던져요? 왜? 일단 체인지업을 잘 던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준수한 손감각, 그리고 이 손감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전근이라는 게 있어요. 전완근 쪽에. 근데 이 전완근에서 내전근이 발달하지 못하면 공을 채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클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투수가 한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립은 잡을 수 있고 던지는 방법도 알고 있으나 던져지지 않는 거죠. 정확히. 네, 그러니까 그런 투수가 체인지업을 어거지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 느린 직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던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안 던지는 게 아닙니다. 못 던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투수가 보통 스플리터로 많이 우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게 된 게 롯데 지금 투수진이긴 해요. 윌커슨이 저는 이제 에이징 커브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번 이닝이 196이닝을 뛰었거든요. 이게 좀 KBO에서 나올 만한 숫자인가? 아, 이게 참 대놓고 아니죠. 왜냐하면은 MLB가 162경기인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KBO보다 네, 이제 그렇죠. 경기 수가 많으니까. 맞죠. 162경기면은 단순히 5로 나눴을 때 로테이션 한 번도 안 거르고 풀시즌을 뛰면은 32등판 혹은 33등판이 되는데요. 윌커슨은 올해 등판 수가 32번이고 이것도 MLB 기준이고 그리고 32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오죠? 192. 그쵸. 192이닝이잖아. 근데 이게 올해 윌커슨이 196이닝이 됐으니까 등판당 평균 6이닝이나 소화했고 거기에다가 리그 유일 32등판. 이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지 이거는 야구 처음 올해 입문하신 분들도 와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이닝 소화예요. 게다가 올해 그 ABS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투저 현상이 엄청 심해졌는데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윌커슨의 등판당 이닝 수가 키움의 후라도 6.34이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6.15이닝. 그리고 이 수치는 올 시즌 규정 이닝을 70% 이상 충족한 투수들 중에서도 6을 넘긴 투수가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새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4명 중에 나머지 2명이 누구겠습니까? 한 명이 반즈입니다. 얼마나 좋은 투수진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레이에스란 역대급 외인도 있었는데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죠. 눈물이 흐르네요. 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나머지 한 명이 하트, NC 하트. 아, 하트. 유력한 투수 골든글러브 후보. WAR이 압도적이긴 하네. 아, 근데 윌커슨도 진짜 높은 게 WAR도 6.81에다가 아, 멋있는데. 저는 지금의 윌커슨이 좀 저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약간 재작년 박세웅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잘한 게 훨씬 더 많은데 못한 거를 너무 단점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약간 조금 과도하게 안 좋은 점만 들춰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뭐 몸값을 싸게 하려는 공작이라면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닝 먹어주는 투수 막말로 중간에
하다가 힘들면 바꾸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당장 뭐 외국인 투수를 새 시즌에 바꾼다고 했을 때 뭐 윌커스만한 투수 얼마나 데려올 수 있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MLB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대체 외인으로 들어온 투수들이 좋은 투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 외인을 구했을 때 막 대놓고 C급밖에 못 데려올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최고의 투수를 구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윌커슨과 다시 한번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동의합니다. 작가님도 그러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닝 먹어주는 투수라면은 그게 뭐 피안타를 조금 더 맞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이닝 히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지금 이제 투수진이 불펜진이 조금 성장이 필요한 투수들이 많고 뭐 이민석, 정현수, 뭐 진승현 등등 엄청 많죠. 또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 변수도 많고. 네. 그래서 이닝 히터가 확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윌커슨의 재계약을 찬성하는 바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내년에 윌커슨이 올해만큼은 이닝을 못 먹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적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닝 관리도 조금씩 더 해줘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반즈가 한 달 반을 빠졌다는 거를 감안하면 내년에 조금 이닝 관리를 해줘도 올해와 같은 느낌으로는 외국인 투수를 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관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좀 윌커슨이라는 투수 자체가 단점이 좀 부각돼 보이고 장점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점이 분명히 더 많은 투수다. 그러고 올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항상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언제나 받고 있으니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우리 윤호 작가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